우리 한 문제만 그 뒤에 거 밑에 남아있는 거 하나 더 하고 그 다음 주로 나갈게. 65페이지에 24번입니다. 영이 아닌 부실수 A, B라고 되어 있기는 해. 루트 B, 그 다음에 루트 A 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이게 문제의 조건이야. 자, 만약에 문제에서 A랑 B가 0이다,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없었다고 치면,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조건이 되려면은 밑에 있는 게 어떻게 돼야 되고, 분모가 0보다 작아야 되고, 분모가 아니라 여기 B가, 그 다음에 A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제 어차피 B가 뭐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0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A가 0이 되는 경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고. A가 0이 되면은 얘가 뭐가 돼? 얘도 뭐가 돼? 그럼 0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도 또 0이니까 등식이 성립해 안 해? 하기 때문에 원래는 A는 0이 들어가. 근데 문제에서 A랑 B가 0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제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1번 부호 판단은 쉽지. 부호 판단은 해준 거야. B가 음수고 A는 양수야. 자,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루트 A-B의 제곱, 거기에다가 루트 B의 제곱, 요것을 계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방금 전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루트의 A-B의 제곱은 절대값 뭐랑 똑같아? 절대값 A-B랑 똑같다. 루트 B 제곱은 뭐랑 똑같아? 절대값 B랑 똑같다. 그걸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을 벗기려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 일단 A는 뭐라고 했어? 양수. 그 다음 B는 음수인데 이 음수를 어떻게 하겠대? 그럼 더한다는 거잖아. 그지? 뭔지 알지? 다시 A가 양수, 마이너스 B도 양수, 양수 더하는 거지.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야, 음수야? 양수일 때는 절대값을 그대로 벗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B가 음수입니다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둘을 연산하시오 하면은 A-2B가 정답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 아주 중요해요. 여기부터가 진짜야 이제. 여기를 위해서 앞에서 막 이상한 것들 막 배우는 거거든.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중3 때도 공부를 했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은 4입니다 라는 방정식 풀면 어떻게 되지? x가 2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2일 거야.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죠.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됩니다. 나는 이런 2차 방정식도 이제 풀 수 있게 되었잖아. 이때 사용하는 게 무슨 분해야? 인수분해를 활용하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활용을 해보면 얘가 이제 x 마이너스 4랑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의 값이 하나는 뭐 4, 하나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풀었지. 근데 방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얘가 원초적인 방식이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이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원래 얘기를 하면 누구를 제곱해야 x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와요, 여러분들? x 마이너스 요거를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1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얘랑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x-1을 제곱한 다음에 빼기 몇 해주면 돼? 구하면 똑같잖아. 이게 몇이라고? 0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뭐랑 똑같으니까 9랑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 괜찮지? 그럼 무언가를 제곱했더니 9가 됐대. 그럼 그 무언가는 뭐던지 3이던지 아니면 그 무언가는 마이너스 3이던지 이게 원래는 2차 방정식을 푸는 아주 본질적인 방법이야. 기본 방법이야. 그래서 x가 4던지 아니면 x가 마이너스 2던지 이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1번 방법이랑 2번 방법 중에서 어떤 게 더 본질적인 방식이라고? 2번이 본질적인 방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지? 무슨 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걸 구할 수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돼도 구해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바꿔버렸어. 1 하나를 더 빼버린 거지. 자, 일단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1번으로 못 풀어. 근데 2번으로 풀 수 있어. 2번으로 해보자. 2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방식을 쓰겠다는 거냐면 완전 제곱 식을 활용하는 거죠. 자, 일단은 요거부터 누구 제곱해야 얘가 나와? x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까지 똑같지? 얘랑 똑같이 만들려면 빼기 몇 해줘야 돼? 빼기 10 해줘야 되지. 플러스 2 나오니까. 맞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 10이 되는 걸 찾아주면 되잖아. 무언가를 제곱했는데 10이 된대. 그럼 그 무언가는 뭐던지? 루트 10이던지 아니면 그 무언가는 뭐던지 마이너스 루트 10이던지 괜찮아? 그래서 x가 뭐던지 1 더하기 루트 10이던지 아니면 x가 뭐던지 1 마이너스 루트 10이던지 해서 그는 구했지. 인수분해로 못 구하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여기 괜찮니? 해서 3 이 완전 제곱식으로 구하는 과정을 공식화한 거야. 공식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근해 공식이라고 불러. 근해 공식. 중3 때 했죠. 근해 공식. 완전 제곱식을 활용해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무슨 화한 거? 공식화한 거를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해볼게. 잘 봐.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런 거 다 해야지.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이 2차 방정식 요 값이 0이 되는 걸 찾고자 해. 그럼 무슨 제곱식 방법을 쓸 거라고? 완전 제곱식 방법을 쓸 거야. 자, 그러면 누굴 제곱해야 얘가 나오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일단 x제곱의 개수 있잖아. 묶어줘야 편해. 여기까지 괜찮지? A로 묶은 거야 그냥. 그다음 편하게 생각해. 누굴 제곱해야 얘가 나와? 누굴 제곱해야 얘가 나와? 이거 얘들아 쉬워. 그 보면은 누구 제곱해야 얘가 나오는지 보려면은 얘 절반하면 돼. 그렇지. 이 a분의 b 얘를 제곱을 해보면 돼. 이렇게 한번 해볼게. 별거 아니야. 제곱하면 어떻게 돼? x 제곱에다가 얘랑 얘 곱한 다음에 몇 배? 2배. 그럼 a분의 bx 나오지. 그 다음 뭐 나와? 4a 제곱 2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거는 얘를 만들고 싶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지. 이렇게 천천히 봐봐. 요거를 제곱하잖아.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서 누굴 빼주면 요걸 빼주면 얘랑 어때? 똑같잖아.
그럼 뒤에 이제 뭐만 써주면 돼? C. C만 써주면 똑같지? 수학에서 등식이 제일 중요해.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계속 같아야 된다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요 A랑 요 제곱식이랑 곱해주고 얘랑 곱해줘. 분배 법칙 알지? 분배 법칙. 그럼 A에다가 X 더하기 2A분의 B 거기에 제곱 요거랑 요거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A 분의 B 이렇게 된 거지. 거기에 다시 플러스 C 된 거지. 괜찮니 얘들아? 요거랑 A랑 먼저 곱한 게 요거랑 A랑 곱한 게 요거. 그 다음 요거랑 곱한 게 아니 B제곱이다. B제곱 요거. 그 다음 플러스 C. 그래서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얘들아 봐봐.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풀 때 이렇게 완전 제곱 만들잖아.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버려? 이게 넘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넘겨야 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에 쓰던 방식을 그냥 공식화하는 과정뿐이야. 그럼 요 놈을 이리로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에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에다가 넘겨주면 4A분의 B 제곱에 더하기 C 마이너스 C 이렇게 된 거지. 얘랑 분모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분모를 맞춰주자. 그럼 여기다가 분모에다가 4A 이렇게 해주면 위에 어떻게 돼? 4AC 이렇게 되지. 괜찮아? 분모가 통분됐으니까 그냥 요렇게 써도 되지. 4A로 통분시킨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A를 어떻게 해주면 돼? A를 넘겨줘. 넘겨주면 어디로 가? 분모로 일단 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괜찮죠? 봐봐. 어떤 애를 제곱했더니 얘가 나온대. 그럼 이 어떤 애가 누구겠어? 루트 4a 제곱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되겠지? 했죠? 근데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누구니까? x니까 이거 어떻게 주면 돼? 이거 넘겨주면 되죠? 봤어? x는 이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되겠지? 그 다음에 일단 요게 있잖아 요거 여기 4a 제곱 보이니 4a 제곱? 4a 제곱은 누굴 제곱한 거야? 2a를 제곱한 거니까 루트 벗기면은 그냥 2a지 여기는. 그 다음 위에 루트는 못 벗기니까 그대로 써줘.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는 얘는 그대로 넘기지. 근데 이제 루트 앞에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인 거니까 똑같아. 여기 2a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근해 공식이지. 맞죠? 중3 때 어떻게 공부했어? 마이너스 한 다음에 분모에 누구? 2a하고 분모에 2a하고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 거지. 다시 근해 공식 정리하면 어떤 2차 방정식을 풀 거야. 근데 어떤 2차 방정식이냐면 x제곱의 개수가 누구고? a고 x의 개수는 누구고? b고 상수항은 c고 는 0 이런 2차 방정식을 풀 때 근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하냐? 분모에 2a를 쓰고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얘들아 맨날 이 과정을 하기가 힘들어 쉬워. 힘드니까 그냥 결론만 기억하자 이렇게 된 거야. 결론만 기억하자.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써먹자 한 게 근의 공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2번이랑 몇 번인 거야? 3번인 거지. 그러니까 3번이 모든 2차 방정식을 푸는 일단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물론 인수분해가 되면 1번으로 푸는 게 훨씬 간단하겠지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중3 때
공부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고등학생이 배워가지고 추가되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 두 번째 근해 공식이거든? 근데 뭐 두 번째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짝수 버전의 근해 공식이 있거든? 짝수 버전의 근해 공식. 짝수 버전의 근해 공식. 그러니까 짝수 버전의 근해 공식은 일단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럼 짝수가 뭡니까 하면 뭐라고 나타나냐? 짝수가 뭐야 하면? 짝수가 뭐야 하면? 2가 곱해서 그렇지, 그게 제일 좋은 정답이야. 2의 배수. 2의 배수야. 그러니까 어떤 수가 짝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2K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어. 무슨 뜻이야? 2가 무조건 곱해져 있을 거다. 그런 뜻이야. 다시 짝수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타내도 된다고? 2K. 어쨌든 2가 곱해져 있는 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K는 그냥 쌤이 좋아하는 문자라서 쓴 거고 어떤 짝수를 내가 2B라고 써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어차피 2가 곱해져 있다는 거잖아. 짝수라는 건 2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근해 공식 짝수 버전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 있는 x의 개수 지금 x의 개수가 b잖아. b 요 놈이 누구일 때냐면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근해 공식이야. 자, 그럼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이 b라는 값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짝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이게 무슨 뜻이야? x의 개수가 짝수입니다라고 쓴 거 그냥 짝수입니다. 왜냐면 짝수일 때 쓸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근해 공식을 작성해보자. 근해 공식을 작성해보자. 그럼 x는 자, x 제곱의 개수를 몇 배 해서? 2배 해서? 아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이거? 좀 까먹었나? 그럼 외워 다시 오늘부터.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알겠지? 다음 주도 우리 만날 때 인사를 이걸로 할까? 만나면 고개 숙이지 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루트 이렇게 얘기해. 다음 주부터. 우리 만나면 인사가 안녕 아니야. 만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내가 응답을 해줄 것 같지? 써볼게.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야. 얘들아 잘 봐야 돼. 분자에 써지는 이 b 있잖아. 이게 누구의 개수라고? 그러니까 우린 누굴 써야 돼? 2k를 써주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써야 되는 게 x의 개수를 어떻게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돼가지고 4k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 한 다음에 이 상수항이랑 x 제곱의 개수를 곱하면 돼. 이렇게. 그럼 어쨌든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얘일 거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중이지. 맞죠? 근데 이 식을 살짝 정리를 좀 해볼 건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루트 안에 여기 누가 있냐면 4가 있잖아. 여기도 누가 있어? 이 4를 뺄 수 있겠지 이렇게. 4가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가 나와요. 여기 남는 게 k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하고 나고 보니까 밑에 누가 있고 위에도 2가 있어서 이게 약분이 돼. 약분이. 그럼 최종적인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a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k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누굴 구하는 방법이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식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럴 거 아니야. 왜 굳이 이거를 또 해야 되냐. 그냥 이거 쓰면 안 되냐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숫자가 분모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몇 배 줄어? 2배가 줄어서 계산이 훨씬 편해. 정말이야, 진짜야. 숫자가 커지면 수학이 하기 싫어지거든? 숫자가 작아진다고. 엄청 유리해.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2차 방정식의 x의 계수가 뭐일 때 쓸 수 있는 거라고?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쓰는지를 다시 정리해 줄게.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 짝수일 때 쓰려면은 b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굴 쓰는 거야? k를 쓰는 거잖아. 그러면 k가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k가 누구냐면 원래 있던 x의 개수를 절반한 게 k야. 왜냐면 k의 몇 배 하면 2배 하면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k는 원래 x의 개수를 어떻게 한 거? 절반한 거. 알겠지? 절반한 게 k야. 절반한 게 k. 자, 연습. 자, 1번. 요거 있잖아, 요걸 풀 건데, 근해 공식으로 풀 거야. 근데 짝수 공식을 안 쓸 거야. 그냥 원본 가지고 해보자, 원본. 어떻게 쓰면 돼? 불러줘야 돼. x는 분모에 뭐 써야 돼? 2 쓰면 되겠지. 여기 a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한 다음에 4 쓰고 요거랑 요거 곱한 다음에 4 곱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지. 루트 40이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정답이랑 같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 자, 연습 2는 이제 짝수. 자, 짝수일 때에는 일단은 밑에가 누구야? a이기 때문에 1만 쓰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누구 써야 된다고? k를 써야 되는데 k는 이 x의 개수를 어떻게 한 거? 절반한 거. 마이너스 1이잖아. 그걸 쓰면 돼.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니까 어떻게 돼? 1이죠. 그 다음 여기다 뭐 써야 돼? 1이지. 왜냐면 k 제곱하면 1이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그냥 ac지. 요거랑 요걸 곱하면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약분할 필요 없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식이 정답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익숙해져야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의 개수가 짝수면 무조건 짝수 공식을 쓴다. 알겠지?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야. x의 개수가 짝수면 무조건 짝수 공식을 쓴다. 그게 무조건 편하다. 됐어. 이렇게 하면은 요거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가지고 하나가 추가된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살짝만 하나만 더 하면 다음 시간을 위해서 자, 요런 2차 방정식을 풀어보시려 한 거야. 근해 공식 쓰면 되겠지. x의 개수가 짝수야, 짝수가 아니야. 짝수 공식 쓰자. 그리고 연습시키는 거야. 그럼 불러줘, 얘들아.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1 미안해, 얘들아. 이거 바꿀게. 2로 바꿀게. 2로.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거 괜찮아? 그래서 풀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나와?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나타내면 되겠지. 괜찮아? 얘는 실수야 허수야? 허수지. 허수. 방금 전까지는 나왔던 숫자들이 다 뭐였어? 실수였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부르. 그럼 허수인 근을 뭐라고 부르겠니? 허근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허근과 실근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야. 일단.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수랑 허수의 차이가 뭐야? 실수는 실제로 정말로 존재하는 숫자고, 허수는 손석구처럼 가짜지? 가짜, 상상 속에. 그래서 명확한 답변은 이렇게 돼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요 느는 0 되는 요 2차 방정식에 근이 뭡니까 하면은 얘라고 답변을 하면 돼. 알겠지? 근데 얘들아, 근이라는 거는 무슨 근과 무슨 근으로 나뉘어져? 실근과 허근 개념으로 나뉘어지는 건데, 지금은 허근이 몇 개인 거야? 2개가 나온 거야. 허근 1 플러스 i 하나, 1 마이너스 i 하나, 2개. 실근은 안 나온 거지. 그치? 그럼 이런 얘기가 돼. 말이 좀 이상해. 이걸 만족시키는 숫자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다는 뜻이야. 다시,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숫자는 어디에 있다? 상상 속에 있다. 즉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실제로 x제곱을 한 다음에 2x를 빼서 더하기 2를 해가지고 0을 만들 수 있는 실제 숫자는 없어. 존재하지 않아. 아무 숫자나 다 넣어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뭐 상상 속의 숫자로는 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내가 알기로는 이 허수라는 개념 자체를 배우는 게 뭐 대학교 때 무슨 좌표인가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그 근이 있다 없다? 근은 있다. 근데 그 근이 무슨 근이다? 허근이다. 써서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얘는 상상 속의 숫자다. 뭐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근이라는 개념이 이제부터는 무슨 근만 있는 게 아니라 실근이라는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허근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얘기를 한다. 하지만 이 허근은 실제 숫자는 아니다. 상상 속의 숫자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있냐라고 하면은 있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게 실제 숫자는 아니고 상상 속의 숫자다. 이렇게 개념이 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뭐 아까 장난처럼 우리 인사할 때 근해 공식으로 인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암기가 좀 돼 있어야 돼. 짝수 공식도 그렇고 원래 근해 공식도 그렇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베이직스는 70페이지까지 할까? 베이직스는 70페이지까지 하면 돼. 그리고 라이트스는 60페이지까지 오면 돼. 라이트스는 60페이지까지 오면 돼.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클리닉 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 클리닉 하는 시간은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는 과정 중에 뭔가 구멍난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질문하고 싶었는데 질문을 참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케어해주는 시간으로 가질 테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수업은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앉혀놓고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시험 대기 하듯이 앉혀놓고 선생님이 그냥 계속해서 질문 받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전 질문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선생님 문제를 뽑아서 줄 거니까 그런 친구는 문제를 풀어서 연습을 하는 시간으로 가실 거야.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은 클리닉이다. 오케이.